지적장애 아동의 심리적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적 특성은 교육적, 행동적 또는 적응행동 기술과 따로 분리하여 볼 수 없고, 이러한 심리적 특성은 아이들의 행동 그리고 적응행동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들은 서로 상호작용적인 영향이고요, 많은 영향을 서로에게 주게 됩니다. 첫 번째, 학습된 무기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장애 아동들의 심리적 특성이라고 했을 때 이제 학습된 무기력을 굉장히 많이 말을 하는데요. 이 학습된 무기력은 쉽게 포기하거나 새롭고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을 때 쉽게 포기하게 되거나 시도하지 않으려는 그런 획득된 경향성을 의미합니다. 학습된 무기력과 관련된 실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실험인데요. 이제 셀리만은 24마리의 개를 이제 세 집단으로 나누어서 왕복 상자에 넣고 전기 충격을 주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집단이 있는데요. 첫 번째 집단은 이제 도피 집단이라고 그러니까 개가 코로 조작기를 누르면 이 전기 충격을 스스로 멈출 수 있는 훈련을 이제 시켜서 도피 훈련을 시키는 집단이 첫 번째 집단이고요. 두 번째 집단은 이제 코로 조작기를 눌러도 전기 충격을 피할 수 없고 몸이 묶여 있어서 어떠한 대처도 할 수 없는 그런 훈련을 받은, 그래서 통제 불가능한 이런 집단이 두 번째 집단이었습니다. 세 번째 집단은 이제 상자 안에 있는데 전기 충격을 주지 않는 이런 비교 집단으로 이 세 집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시간이 지난 후에 세 집단 모두 다른 상자에 옮겨놓고 다시 전기 충격을 줍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와는 달리 상자 중앙에 있는 이제 담을 넘으면 전기 충격을 피할 수 있게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 이런 상자에 개를 넣고 실험을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모든 개들이 전기 충격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이 담만 넘으면 전기 충격을 받지 않게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실험 결과는 전기 충격 도피 훈련을 했던 이 제1 집단과 전기 충격 경험이 전혀 없었던 제3 집단은 중앙의 담을 넘어서 전기 충격을 피하는 이러한 적극적인 성향을 보였고요. 그런데 통제 불가능한 집단에 있었던 이런 제2 집단은 전기 충격이 주어져도 피하려고 하지 않고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이 전기 충격을 다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통제 불가능한 집단에 있던 개들은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해도 이 전기 충격을 피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기 때문에 아예 이 중앙의 담을 넘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실험의 의미는 통제할 수 없는 이런 혐오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학습하게 되면 새로운 상황에서도 통제할 수 없을 거라는 이런 기대를 형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습된 무기력은 이제 반복된 실패나 외부적 요인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나 필요 이상의 도움을 기대하는 것의 결과일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이 무기력이 학습되어지는 이런 성향을 보여집니다. 그래서 반복된 실패라는 것은요, 계속 노력해도 내가 실패할 건데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어차피 안 될 건데 시도하지 않겠다라는 이러한 성향을 보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외부적 요인에 대한 잘못된 믿음은 선생님이 나를 싫어하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한다고 해서 나를 예쁘게 봐주지 않을 텐데 내가 이런 노력을 하는 게 무슨 소용이야? 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이런 잘못된 신념,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필요 이상의 도움을 기대하는 것은 기다리다 보면 누군가서 도와주겠지? 내가 이걸 하려고 시도하지 않아도 선생님이 와서 나를 도와주겠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실제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게 되는 성향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습된 무기력은요, 더 이상 학습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고 믿지 않거나 성공이나 실패를 자신의 학습 노력이 아닌 다른 요소 때문이라고 생각할 때 이런 학습된 무기력은 더욱 커지는 성향들이 있고요. 학습된 무기력은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다고 믿는 것으로서 이런 인지적인 요소와 정서적인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적장애 아동들